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최성훈.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며 아내 에리와 5살 난 딸 유나와 셋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센 느낌의 여자였지만 배려심도 있고 정리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결혼 전에는 특별히 성격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고 무난한 연애 기간을 거쳤다. 하지만 결혼 후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아내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집안일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집안을 돌봤지만 딸아이를 안아주거나 달래주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고 아내에게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어리고 작은 딸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짓거나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려는 행동이 전혀 없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아내의 몫까지 딸아이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딸아이가 5살이 되자 같이 놀아주지 않는 엄마보다 아빠인 나를 더 따랐다. 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방방 뛰면서 달려오는 딸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행복하면서도 딸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아내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고 그러면 당연히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 아내한테 딸아이를 맡기고 가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여러 번 회사에 상의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갈 날이 다가왔다. 딸아이는 내가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 울면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고 엉엉 울면서 아빠 빠이빠이를 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아서 출장 일을 하면서도 한시도 딸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다. 일을 마치면 곧바로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역시 나에겐 딸아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딸아이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처음엔 생각보다 건강이 잘 있어서 안심이 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딸아이의 표정이 어둡게 느껴졌고 그런 생각이 들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왜 그래? 오늘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아빠 빨리 보고 싶어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아빠랑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래. 그랬어? 아빠도 빨리 유나 보러 가고 싶다. 하지만 딸아이의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져 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아내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출장을 온 후로는 아내와 특별한 대화 없이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에 짧게 필요한 말만 해왔기 때문에 전화가 온 건 오래간만인 기분이 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핸드폰이 좀 이상해서 영상통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유나하고 그냥 음성통화로 하라는 말 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어쩌다가 그럼 유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야? 출장 마치고 집에 오면 볼 텐데 뭘 그래? 아내는 자기 필요한 말만 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부터는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음성통화만 했지만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어둡게 느껴져서 내 마음은 걱정으로 타들어갔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출장지에서 집까지는 기차로 3시간은 걸리는 곳이라 안타깝게도 집까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 후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동안과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유나가 오늘따라 말이 너무 없네. 유나 왜 그래? 나 아빠랑 전화하기 싫어. 왜 싫은데? 딸아이는 대답이 없었고 전화기를 붙들고 침묵만이 계속됐다. 하지만 딸아이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그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말한 대로 아빠한테 말했어? 너 아저씨 와 있다는 말 아빠한테 한 건 아니지? 딸아이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아내가 묻는 말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 후 조금 있다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쟤 내버려두고 얼른 방으로 가자. 지금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매일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괜히 불안하잖아. 누가 아니래? 이런 애 어디가 예쁘다고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전화를 하는지 뭔. 네 남편 취미가 독특하다.
좀 그래. 짧은 몇 마디 속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고 소용돌이 치는 분노와 함께 어서 빨리 딸아이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 전화기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은 나는 서둘러 통화를 마쳤고 호텔을 뛰어나가 기차역으로 달렸다. 다행히 마지막 기차를 탈 수 있었고 3시간 후면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기차를 타서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을 어린 유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걱정이 돼서 편안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원래부터 모성애가 없는 여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딸아이를 학대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충격과 혼란이 왔고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는 것도 힘이 들었다. 기차가 도착한 후 서둘러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었고 집안의 불은 다 꺼져 있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침실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내와 전화 속 그 남자의 불결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따다 싶어 침실 문을 벌컥 열었고 아내와 젊은 남자가 알몸으로 엉켜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신 뭐야? 뭐냐고! 뭐야 이거! 남편 장기 출장 갔다고 했잖아! 너 바람을 아주 대범하게 피운다? 유나 어디 있어?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잠깐 흔들린 거야. 나 그딴 거 관심 1도 없어. 유나 어디 있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아내를 무시하고 딸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딸아이는 웅크리고 누워서 울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 아빠! 하면서 달려와 안겼다. 유나야, 괜찮아? 아이의 얼굴을 보자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다. 아니 얼굴이... 누가 그랬어? 누구 짓이야? 엄마랑 저 아저씨가... 유나야 무서웠지?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괜찮아. 아빠가 절대 유나랑 안 떨어질 거야. 아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는 아내와 남자에게서 옷을 뺏고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내 옷 내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집에 간다니까? 이게 경찰까지 부를 일이야?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정을 들어봐야 하니까 경찰서까지 일단 같이 가시죠. 아 열받아. 나는 이 아줌마가 막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난 죄가 없다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꼬신 게 누군데? 여보, 나 믿어줘야 돼. 나 이 남자한테 속은 거라고. 유나 때린 것도 이 남자 짓이야. 어디서 개뽕이야. 먼저 때린 건 아줌마잖아. 조용히 해. 옆집 사람들 다 깨우고 싶어? 잔말 말고 경찰 말 들어. 자세한 경위는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두 사람은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 후 딸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그동안의 일을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없는 동안 줄곧 아내가 불륜남을 집에 들였고 딸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딸아이가 매일 아빠 보고 싶다면서 날이면 날마다 우는 게 짜증나서 손 찍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예쁘다는 생각을 안 해봤고 아이를 돌보는 게 그저 귀찮고 짜증이 났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편 불륜남은 아내가 딸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그럼 자기도 애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내와 불륜남은 소개팅 사이트를 통해 만났고 내가 출장을 간 날부터 바로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지내왔다고 한다. 나는 곧바로 아내와 이혼했고 아내와 불륜남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매달렸지만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 이혼에 대한 나의 의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회사에서도 출장자를 교체해준 덕분에 나는 다시 집에서 딸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딸아이도 안정을 되찾았고 학대의 충격에서 벗어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 아내가 출소하기 전에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살던 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대신 전처가 감옥에 있는 1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2세대 주택을 지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된 딸아이는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은 듯이 보였다. 출소 후 예전 집을 찾은 전처는 이미 사람이 바뀐 걸 알고 갈 곳이 없어지자 결국 범죄 소굴이라 할 수 있는 불법업소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점점 더 나락의 길로 들어서더니 절도의 사기까지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전처의 젊은 불륜남은 출소 후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처지가 됐고, 불륜의 아동 학대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렸고, 그 후 완벽하게 고립된 채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딸아이, 부모님과 함께 전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도 딸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더욱 건강하고 밝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